이 방송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왕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시 협의회 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잠시 후 스티브 왕보 장로님과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부모의 권리를 제한했던 법안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부 정책들은 아이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지만 법원은 부모의 권리는 천부적인 권리이며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보 정책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그 캘리포니아에서조차 가정을 지키는 상식의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다시 묻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공습으로 인해 중동 정세는 유례없는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을 읽다 이 시간에는 부모의 권리를 훼손한 캘리포니아 법 효력 정지 판결 소식, 그리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이란 전쟁 이야기를 스티브 왕보 장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이 안 계시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생겼네요. 예, 도대체 무슨 일들을 했는지. 미국을 비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모의 권리를 훼손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법안에 대해서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번 주 초에 그 연방대법원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특히 캘리포니아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판결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이 판결은 그 한 2년 전에 제가 방송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만든 법 AB 1955 네. 작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이 법안은 그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자녀들이 그 학교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아동들이 성정체성에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자신은 성정체성을 바꾸겠다 혹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네. 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 법으로 만든 것이고, 이런 식의 법은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봐왔습니다. 낙태에 관해서도 성에게 대해서도 많은 그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부모의 권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권한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만은 네. 그들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그런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그런 성경이 주는 부모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왔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이 일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육구들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구들에서 그것을 반해서 교육구 내에서 정책을 만들기를 그런 그 학교 내에서 학생이 성정체성을 바꾸는 그러한 그 일이 발생하면은 부모에게 즉시 알리도록 교직원들이 부모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니까 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그것을 금하게 하는 법을 만든 것이 이제 AB 1955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반해서 일부 부모들과 교사들이 이룬 그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을 제 법안을 막아보겠다고 했는데, 소송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어지는 동안에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 법안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은 유효하다. 네.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그 단체가, 소송을 낸 단체가 연방 대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서 급하게 임시적으로라도 이 소송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법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라는 네. 이제 그 요청을 이제 급하게 긴급 요청을 한 거죠. 네. 긴급 요청을 하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을 급하게 긴급으로 심의를 하고 이번 주 초에 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
6대 3의 판결입니다. 네. 그 보수 성향의 6명 그리고 진보 성향의 3명 6대 3으로 나누어져서 판결을 발표한 것은 내용은 지금 이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이 캘리포니아의 이 법의 효력을 임시로 금하겠다, 네. 금지시키겠다라는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수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그 대법관들은 항의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 대법 그 majority opinion을 낸 다수 의견을 낸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그 부모의 권리가 중요한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안 됐다. 네. 이 법은 그 부모의 그게 주어진 권리를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권리를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 효력을 이 법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 중지시키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판결이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잘못된 특히 부모의 권리를 뺏어가는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연방 대법원에 가게 되면은 연방 대법원은 그것을 그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그 연방 대법원의 성향을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많은 단체들이 우리 학생들의 부모들의 권리를 뺏어가는 이런 그 미국 그 캘리포니아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이런 법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연방 대법원에 이게 가한 것인지 합헌하는 것인지를 네. 묻는 그런 그 요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부모의 권리를 이렇게 나라도 아니죠. 한 주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막아선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연방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현실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연방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과 동의하는 네.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그 대법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캘리포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반성경적인 그런 그 정책이나 법들에 대해서 그 연방 대법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그 요청을 많이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이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 네. 한국에서도조차도 이런 가치관의 이런 분쟁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캘리포니아가 제일 선두적으로 그 미국 내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성경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혹은 공격하는 그러한 그 정책들과 법안들을 계속해서 선두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미국 내의 다른 주들이 그것을 이제 모방을 따라하고 네. 그리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도 지금 그 좌파 정부가 그와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들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네. 그 종교의 자유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의 그 권리를 공격하고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 단체를 좀 심하게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가능하면은 이 방송의 제목이 미국 일다이기 때문에 한국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네. 제가 이번에 보면서 참 그 대형 교회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 있는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현재 심각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공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제가 서울 영락교회 네.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 분인데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운성 목사님께서 최근에 그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한 설교에서 공적으로 하신 발언이 상당히 한국에 있는 그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하신 발언 중에서는 상당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음성발을 떠봐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예.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립학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학을 목을 조르는 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가 예컨대 몇 명이면 그중에 4분의 1은 외부 사람으로 해라. 개방이사를 4분의 1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개방이사를 2분의 1로 하자는 법이 벌써 여러 해 전에 나왔는데 2분의 1로 하면 학교를 그냥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바깥에 사람들이 와서. 그걸 우리 강력하게 투쟁해가지고 그냥 4분의 1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또 집권당의 중요한 사람이 3분의 1로 늘리고 외부 회계법인에다가 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게 하자. 그건 좋은 거죠. 외부 회계법인이 와서 감사를 하면은 학교 재정 운영이 정확하게 되니까 좋은 일이에요. 근데 비용은 우리가 준다. 그러면 정부 입맛에 맞는 회계법인이 와서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으면 전부 다 비리 학교처럼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집권 다수당이 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는 뭐 간단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얼마나 서명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잖아요. 어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31살밖에 안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손소리라는 여자가 그거보다 10배는 악독한 지금 차별금지법을 현재 내놓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은 3천만 원까지 벌금 내고 3년까지 감옥 가고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붙어 있는 법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천지와 통일교를 처벌한다는 구실 아래에 종교 법인들을 해산할 수도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행정공무원이 와서 영락교회 재정장부 좀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낙태를 마음대로 하게 하자. 18살짜리 애도 낙태하게 하자. 의사한테 안 가도 낙태하게 하고, 집에서 약 먹고 낙태하게 하고, 산부인과 의사만 낙태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도, 피부과 의사도 낙태할 수 있게 해주자. 집에서 약 먹고 낙태하는 거, 그거 나라가 약 살 수 있는 돈도 지원해 주자. 한쪽에서는 애 안 낳는다고 난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애 낳지 않게 하는 제도를 다 집권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 새벽에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 한 70가지쯤이 지금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떤 땐 가슴이 답답해요. 야, 이 나라가 이거 왜 이래? 이러다 다 망하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선거를 잘해야 되고, 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투쟁도 하고 데모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버글버글하던 그때 엘리야 홀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아유,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요. 기도를 할 줄 알고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죠. 모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 것이. 네. 저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그 인상이 깊어서 이렇게 한번 들려드리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한국의 상황이 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법들을 기독교인 정치인들도 동참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이럴 것이 많아서인지 공개적으로 이분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이제 상당히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위험한 어떤 부분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당히 그 우리 그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한국의 상황을 조금 알고 이번에 말씀대로 기도해야죠. 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이번 말씀 잘하셨는데 열심히 제대로 판단을 해서 분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렇게 가치관 논쟁과는 별개로 또 세계 정세에서는 긴장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로님, 현재 이란을 둘러싼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네. 미국이 공격을 시작한 지 거의 일주일이 됐는데, 사실은 지난 47년 동안 미국 그 정권들이 대통령들이 이란 정부 현 정부와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해왔죠. 네. 너희들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핵무기를 가져서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은 지난 47년 동안 미국의 모든 대통령과 모든 정부는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이런 테러 단체들을 키우면서 지원하면서 테러를 지원하는 테러 국가였죠. 네. 그래서 유엔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란에 대해서는 테러 국가로 지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 47년 동안 그들은 미국 국민들을 한 1,000명 이상 정도 죽였고, 그리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뭐 더 많은 국민을 죽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네. 지금까지 47년 동안 미국의 과거 대통령들은 그들과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협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결과적으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시간을 끌면서 지난 47년 동안 이제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정도 가까워진 그런 상황에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다. 저는 트럼프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가 늘 말하는 대로 그는 특히 지난번에 이라크 중동 전쟁 같이 부시가 일으켰던 그런 이제 의미 없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종식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계속돼서는 안 되고, 네. 지금 계속 시간을 더 줬다가는 계속 한 달에 미사일을 100개 이상씩 생산을 하고 있었고, 원자 폭탄을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큰 화가 일어날 수 있다. 네. 더 큰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현 이란 정부는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라는 것을 이제 알고 네. 협상을 해왔지만은 협상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란 정부는 협상을 시간 끌기용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었고, 실제로 최근에 공격 바로 직전까지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 사람들이 미국 협상팀에게 한 말을 보면은 자신들이 지금 현재 농축해 놓은 그런 우라늄의 양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그래서 얘기하는 네. 정말 그러나 미국이나 트럼프의 입장은 절대로 너희는 핵무기를 가지서는 안 된다. 네. 이제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가 이란 사태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하려다가 다른 이제 이란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렇게까지 미군을 그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은 분명히 무슨 군사 행동을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뭐 원래부터 이란을 아주 심하게 공격하기를 원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란이 전쟁 중에 다른 주변 국가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네. 도리어 그들이 이란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이 공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 저는 이렇게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그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한 8주 정도로 예상하고 그러니까 2달 정도로 예상하고 시작을 했다. 네. 그런데 상당히 그 예상했던 스케줄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리더를 포함한 이 지도부를 시작하자마자 첫날 몇 시간 만에 다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며칠 걸릴 거로 예상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해결이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사일 그 발사대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해군 그 군함들을 다 이미 격침시켰고 그래서 상당히 군사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무력화시켜 놨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고 있는 공격의 목표는 다시는 그 무기 생산이나 가지고 있는 무기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네. 그리고 원자 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이제 그런 그 폭격을 계속하고 있고 지상군 투입은 당연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미군들이 그 이라크 그 지상군이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라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죠. 네. 미군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은 미군은 절대 그 지상군을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그 나라를 방위할 만한 그런 능력을 다 이제 그 파괴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과 미국이 마음 놓고 목표물들을 이제 격파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중동 지역의 반영구적인 그런 평화를 위해서 친미적인 정부를 세워놓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의 그 차남이 다음 후계자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예. 참 이게 길게 가면은 서로가 피곤해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현재 그 최고 지휘층은 이미 다 죽었고 네. 이제 남아 있는데 분산되어 있는 지휘층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에 비공개적으로 협상을 이제 요구해 오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그게 응할 것 같지는 않고 네. 현 정부는 말끔히 정리가 되고 그러나 다음 정부는 조금 더 그 과거에 그 47년 전에 혁명 이전에 그 이란과 같이 상당히 친미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세우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그 이번 주에도 발언한 것 보면은 그 이란의 다음 지도층을 선택하는 것에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네. 이제 그런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아직 발언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란을 개조시켜놔서 지난 47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가 이란에게 지지를 끌려다니는 그런 것을 종식시키고 이번 기회에 중동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영구적인 그런 그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한번 확실히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 이제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은 조금 비겁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자기 그 임기 동안에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이제 그 미국식 표현으로 깡통을 길 앞으로 차버린다.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집어서 버리든지 해결하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밀어 차버리는 이제 네. 그 차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그 임기 동안에 이것은 해결하겠다. 네.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이제 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은 그 트럼프가 시작한 이 이란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의회의 그 표결을 통해서 네. 당장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표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원에서 표결을 먼저 했는데 상원에서도 실패하고 네. 하원에서도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결에 이제 그 공화당의 일부 의원이 민주당과 같이 표결을 했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공화당과 표결을 했는데 네. 민주당이 이제 이 찬성표를 그 반대표를 던진 그런 반란표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도 이번 기회가 트럼프가 한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47년 동안 미국 정부의 계속된 지속적인 정책은
이란의 그 핵무기는 가지지 않는다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상원에서 투표할 때에 공화당 의원 중에서 유일한 그 반대표 이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하나 있었는데 랜 폴이라고 이 사람은 공화당 내에 있지만은 이제 리버터리언이라고 상당히 그 미국 외의 외국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만일 미국이 과거에 미국 밖의 일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은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 독일말을 하고 있을 것이고 네. 한국은 일본말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이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일본에 점령당해서 일본말을 하고 있을 것이고 한국은 나라가 없을 것이고 유럽도 그 독일 그 나치의 그 히틀러에 점령당해서 다들 독일말을 하고 있을 그럴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정도로 상당히 트럼프로서는 물론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은 요구를 하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결단은 상당히 참 존경해 줄 만하다. 상당히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국력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아마 국방부에서 의회에 추가 예산을 이제 요청할 겁니다. 네. 이 전쟁의 비용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트럼프 정책을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유가가 오른 것은 뭐 기름 세상이 줄어들어서 오른 것은 아니고 그 이란 앞바다의 해협, 좁은 해협에 이 유조선들이 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 기름의 공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유조선들을 이렇게 보험을 대어주는 보험회사들이 보험 그 비용을 한 5배 정도로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 때문에 지금 이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럽을 포함해서 한국도 그렇고 지금 기름값이 한 70% 오르거든요. 그런데 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 5% 올랐습니다. 네. 그것이 왜 그런가? 그것은 미국이 트럼프에 들어와서 그 화석 에너지에 대한 그 에너지 정책을 바이든 정부와 다른 정책을 썼기 때문에 네. 지금 충분하게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흡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베네수엘라에서의 그 기름 생산량도 상당히 지금 높이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또 어떤 간접적인 그 결과가 있냐면은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다들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와 협조를 하던 국가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국가는 중국에게 싼 기름을 공급해 왔고 그리고 이란은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있는 전쟁에 값싼 드론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준 그런 네. 국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을 때리고 베네수엘라를 저렇게 한 것은 상당히 중국과 러시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고 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상당히 지금 섬뜩하겠죠. 네. 트럼프는 한다고 결심하면은 실행을 하는 그런 지도자로 이제 각인이 인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과거와 같이 김정은이 까불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란을 때리는 식으로 북한을 때리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시간이 네.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읽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